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치대회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오늘까지 이틀째 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아마 사진도 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칭찬하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많은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먼저 소장님. 전 뭐 땀에 절은 그 반팔 입고 나오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인상적인 사진이었죠. 예, 네.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되게 감동적인 모습이었고 헌신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것에 부합하는 메시지가 함께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자원봉사 한 사람의 역량이 모자라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돼서 나오는지를 같이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칭찬, 네, 저는 긍정적인 입장. 예.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였어요? 네, 저도 아주 훌륭하게 봤고요. 네.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다양한 그 배경을 갖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는데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이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네. 안철수 이 대표님이 정말로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면 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 현 여당한테 압박이 되고 네, 네. 또 국민들이 가슴 짠해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존재감이 좀 없으시다 보니까 뭐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행동인데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보 자체가 좀 폄훼당하는 듯한 예, 그런 저는 그런 지적을.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반응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인이 보여야 될 솔선수범이다, 뭐 감동이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건 정치 쇼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후자 쪽을 그 지지율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은 왜 나올까요? 이 정치 쇼다 이런 비판은. 그 딱 보여주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는 저 봉사를 해야 저 진정성이 인정이 될 텐데. 한 달 정도요. 예. 네, 네. 그러려고 간 것 아니냐라고 할 텐데 한 이틀하고 그만두면 사람들이 뭐야 쇼였어? 라고 네. 될 테고 네. 한 달 내내 하면 다른 선거운동을 못하고 전 이런 딜레마가 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훨씬 잘 어울리십니다. 네, 네. 본업 복귀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그 칭찬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이런 글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게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만큼 활동해 보니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며칠 동안 하고 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너무 일찍 나오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무 오히려? 늦게 나오면 선거는 안 하고 뭐 하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네요. 네. 지금 소장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정청래 전 의원이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의사 가운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예, 여러 가지 저런 반응이 이제 네. 정치인보다는 의사가 더 잘 어울리는군요라는 것이 예, 또 이제 어쨌거나 네거티브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저보고는 맨날 군복이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어차피 정치란 게 대부분 쇼예요, 쇼. 뭐 좋은 쇼는 예. 괜찮은 거죠, 뭐. 정치인들이 쇼라도. 근데 네. 이제 뭐 우리 그 미래통합당이죠 이제 우리 보수권은 이 쇼를 제일 잘하는 게 사실 민주당이고 민주당만큼도 진정성을 갖고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보일 쇼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고 저는 뭐 쇼치고는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누구나 내려가서 그렇죠.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 극렬 지지층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훌륭하다. 그걸 비난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호하고. 저는 네. 예, 그 길바닥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네, 황 대표가 소독약을 좀 들고 다니셨죠. 그랬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좀 해보죠. 그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한마디로 지역구에 의원을 내지 않겠다. 가로 열고 못하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비례대표만 낸다는 뜻이잖아요.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 예,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거 보면 참 안 대표님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는 진짜 맞는 건지 네. 이 결단을 정치인은 결국은 뭐 성질이 좋고 안 좋고 사람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도자로서 가장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은 결단할 때 결단하고 선택 내리고 책임지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1년 전쯤 들어오셔서 전국의 중심에 들어와서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으면서 이렇게 헤쳐나갔다면 지금쯤 뭐 거대 정당 두 양당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 만족을 100%못 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 충분히 공간이 열리고 지난번 정도의 어떤 돌풍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늦게 왔다. 그리고 본인도 그게 동료들한테 무책임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동료들도 지역구 나간 사람들은 도저히 국민의당 깃발로는 안 되니 각자 도생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현재의 명맥을 유지해 가지고 가려면 비례 몇 석이라도 건져야 된다. 네. 그런 그렇게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역구를 못 낸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냉정하게 봐서 냉정하게 안철수 하면, 대표 네. 본인이 지금 서울 그러니까 전국의 253개 지역구 중 어디에 출마를 해도 민주당하고 또 이 미래통합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역구가 있겠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 당연히 다른 후보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비례는 상대적으로 명단을 짜기가 쉬우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정도 넘어가면서 대신 정확히 반문의 입장을 밝힌 것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과 뭐 선거 연대 통합 없다, 뭐 관심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사실상 지역구만 보면은 선거 연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연대가 이루어지려면 지역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국민의당이 지금 가져올 수 있는 표나 조직이 있나요? 지역에?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없거든요. 그렇기 연대라고 때문에 전 뭐 표현하기도 반문 연대라고 하기도 어렵고 네. 지역구에 출마를 시켰어도 아마도 이 미래통합당의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정도였을 텐데 그거조차도 낸 게 없으니까 저는 뭐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비례 정당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저희가 관찰해볼 가치가 있겠지만 지역구에서는 글쎄요. 예. 같은 평가신가요? 예, 저도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세력이 너무 작고 오기 전에 뭐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뒤져봤는데 네. 예, 뭐 여론조사 얘기하면 여기서 다 네, 그 수치까지 얘기하라 수치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 네. 수치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미래통합당이라고 지금 국민의당 출신들도 들어오고 새보수당 출신도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집권 여당과의 그 격차 이런 것들 그리고 수도권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경기 수도권의 격차는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저기 20대 총선과 19대 총선에도 저 두 번째 따라가는 2등하고 있는 쪽에서 보통 15% 정도 뒤지다가 뒤집었다. 이게 네, 이제 네. 사실 두 번 다 뒤집었거든요. 뭐 그걸로 만족한다면 희망이 있지만 뭐 통합해가지고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예, 혁신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통합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감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의 결단으로 국민의당은 비례정당화 된 거잖아요. 그럼 미래통합당에 또 비례용으로 만든 당이 있잖아요. 미래한국당 맞죠? 네. 네. 당명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저도 계속 말하면서 헷갈려갖고. 네. 그러면 과거 자유한국당이 비례당으로 만든 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은 그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같이? 거기가 경쟁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반문 연대를 밝혔기 때문에 네네네. 그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의 주기 싫은 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라고 정확히 선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 혹은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에 표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정확히 입장을 정리한 거로 봤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보십니까? 이 국민의당이 비례 정당 되면서? 제가 늘 그 안 대표님 정당을 이제 그 3% 정당이라고 했는데 네네. 현재 그 이제 한국당도 아니죠.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그 공천하는 과정 국면도 보고 현재 그 여러 가지 자범이 터져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거긴데 이분이 지금 내려가서 저렇게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참 제가 이 지역에서 만나보거나 국민들 만나보면 참 생각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은 막 강력하게 지지하고 한국당 통합당 지지하고 하는데 또 이 중도의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안철수도 죽일 수 없잖아. 이 양당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래도 안철수 정도의 사람은 제3지대 살려서 네네.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
안 대표의 부각이 신당이 이제 당이 부각됨으로써 네. 우리 비례표를 많이 좀 잃을 거라고 보고 어.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에서도 비례 정당을 만드는 순간 정의당이나 군소 진보 쪽 정당표를 정당들이 민주당 표를 많이 갉아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함수관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일단 미래 한국당 그러니까 예전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의 표를 어느 정도 갉아먹을 수 있다. 근데 역시 민주당 쪽 표도 좀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데 동의하세요? 그 부분도? 그건 안철수 대표가 분명하게 야당을 찍자 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야 싫은데 자유한국당을 찍기도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죄송합니다. 미래한국당을 찍기도 싫어 투표를 하러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네네. 보여지지만 네. 민주당 표가 민주당을 찍으려고 했다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은 비례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지난주에 이게 중앙일보 보도였습니까? 뭐 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5인 회동을 갖고 사실상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추진하기로 뭐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혹은 반대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5인 회동은 사실은 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리고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가는 것은 사실은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긴 전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논의를 흘리고 싶다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건 논외로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연합이 네. 제안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창당을 선언한 시민을 위하여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 거죠. 네.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이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너무 많네요. 예, 정봉주 의원 것은 좀 논외로 하고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출마할 사람을 내거나 뭘 하진 않겠다. 네. 다만 테이블만 깔아 놓을 테니 테이블에 모든 정당이 들어와 달라. 여기에는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또 뭐 미래당, 녹색당 등을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테이블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보도를 기본으로 놓고 보면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요구하지 않고 네. 현재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7석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그치면 나머지가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한 10석 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당 포함한 재정당들이 적절하게 분배해서 함께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과점을 방지하자라는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원을 더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 문제고 예, 자체적인 목소리다.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발적인. 제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네. 참으로 뻔뻔한 소리고 구차한 변명이다. 민주당이 평상시에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따져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우리는 정석대로 그냥 그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만들지 않고 나아가고 도리어 우리하고 같은 그 대의 명분을 가진 네. 이 진보 쪽의 정당들이 비례표를 저 미래한국당한테 빼떨어 가지고 저 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 표를 빼떨어서 우리가 앞으로 연합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마땅히 취해야 될 전 자세라고 보고 네. 이런 말들이 계속 흘리고 나오고 이쪽 정당 원래 제가 쇼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계산하에 흘리고 있다. 이미 준비는 저는 대충 다 끝났고 어느 시점에서 터트리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이런 거는 민주당이 뭐 자꾸 대의 명분으로 뭐 선거에서 질 거냐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부끄러워하고 특히 젊은 정치인은 김성애 소장님 같은 분은 많이 부끄러워하면서 진짜 싸워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뭐 이제 아주 네. 공감하는데요. 네, 아주 네. 공감하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같이 모여서 네. 미래한국당 당 해산을 힘차게 요구하면서 그 당만 없어지면 비례민주당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아, 저는 할 수 그렇게 있어요. 해서 이 네. 원래 소수 정당들에게 비례당 원래 반대했으니까. 돌아가기로 했던 대로 그렇게 패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같이 제안을 드리는 이미 겁니다. 이 모든 미래한국당 문제의 시작은 미래한국당의 창당과 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않는다는 이 천하의 뻔뻔한 수에서 시작된 거지. 이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비례 민심을 국민들의 표대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에 민주당이 그 제안을 들은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참 국민 무시한 처사다.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하냐면요. 한 개 정당이 꼼수를 부리면 반드시 심판해요. 옛날에 20대 그 총선 때 국민의당 보십시오.
이 양 정당들이 국민의당 당시에 총선 직전까지 10%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거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이 당시에 그 새누리당보다도 비례대표표가 더 나왔어요. 네. 득표율이. 그건 뭐냐면 지역구는 거기도 이제 급조하다 보니까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의 그 수준이 양 거대 정당 양당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에 두 당을 심판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위성정당 만들면 반드시 지역구에서 몇 석 더 떨어진다. 실익이 없다. 이건 명분 네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우리한테 다 얘기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도전제 걱정인 게 같은 의미인 건데 국민의당 지금 20대 국민의당 멤버들이 전부 다 민주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네네. 뭐냐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안철수 일부가. 네. 대표가 그 당시에 급하게 준비해서 출마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새 정치가 아니라고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비를 어서 새로운 얼굴을 또 찾아다니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한국당을 빨리 지금이라도 이걸 네. 포기하고 정상적인 선거 정치로 돌아가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바람이고 그러면-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비례에 대해서 범 진보 진영도 표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민들의 활동을 민주당이 고민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꼼수에 꼼수로 받은 거고 이 선거법을 갖다가 지금 거래해가지고 군소정당들하고 포플러스 만들어가지고 패스트트랙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정의당하고 다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지켜야지 사람이 급할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정의당이 표를 더 얻을 거라고 몇 석이라도 더 만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버리는 건 군소정당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미래한국당이 정의당의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플랫폼 정당으로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거죠. 정의당의 의석을 회복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으로부터. 꼼수의 꼼수로 맞대응한 거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고 원래 비례정당을 싫어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네,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네. 최재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을 테니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 비례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거 지나치게 올바른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당이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은 네. 여론을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혹시 이 조사인지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 35.3%, 미래한국당 30.0%, 그리고 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 득표 3%를 넘긴 정당으로는 정의당 9.8%, 국민의당 4%, 민생당이 3.9%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까 혹시 이걸 보셨습니까? 이거는 네. 이제 이걸 본 게 아니라 네네. 지역구에서 그냥 전체 전체를 를 보니까 10% 전국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그 수도권은 12% 차이 나던데 자 보세요. 민주당은 보통 40%를 넘겨요. 지금 민주당은 보통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게 근데 한국당은 30% 이게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럼 한국당은 지지층들이 결집을 다 해가지고 야 우리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중도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강성 우파 30%를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야 위성정당이 뭐고 필요 없다 우리는 찍는다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 이걸로 가는데 민주당은요 중도층표를 끌어들이가 집권을 했고 지금까지 앞서 있었다 보니까 이 중도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 표가 35%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정당 지지율은 40%가 넘는데 여기는 35%가 나온다는 거는 적어도 5에서 7% 이상의 사람들은 빠져가지고 정의당을 다른 당 찍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통적인 투표 행위였죠. 비례대표는 정의당에게 준다. 그렇게 다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사실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아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질문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예. 질문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또는 단체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19,714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1,01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선거 기간으로 접근하면 정의당이 민주당에 던지는 표는 사표가 됩니다라는 논리로 치고 나올 거거든요. 네. 거기에 1,000표는 한 표보다 우리 한 표가 의석을 훨씬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할 거라서 네. 실제는 민주당이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정의당이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근데 어디까지 빠지느냐이고 30%라고 하면 민주당은 뭐 기껏해야 한 5석 정도 비례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한국당이 워낙 많은 포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당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도 네. 예전에 원래 했던 계산처럼 10몇 석씩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치로 봐서는 뭐 민주당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치일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설명에 따르면 공천 얘기를 좀 해보죠. 김용호 위원장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탈락시키겠다는 건가요? 당에서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것 같아요. 지금 영남권에 이제 물갈이를 해야 우리가 그 국민들 앞에 좀 뭔가 개혁 공천을 했다 이렇게 명분을 세울 수 있는데 네. 홍준표 대표를 그냥 놨다 가지고는 나머지 영남권에 있는 저기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할 거니 네. 양산을도 예. 안 된다.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으로 올라오러 지금 압력을 가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홍 대표가 조금 이렇게 실수한 거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어쨌든 만약에 당하고 맞서려면 네. 원래 창량이 있었어야 돼요. 자기 고향에서 죽기를 아. 각오하고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네. 한 수를 접어주면서 자기 딴은 양보한다고 한 게 도리 악소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무소속 나와도 힘들 것이고 그렇군요. 예 어렵다 상황이 저는 요즘 마음이 좀 짠해요. 홍 대표님 보면 그렇습니까? 저하고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네. 짠해요. 예, 마음이 예, 짠하다. 예. 어떻게 보세요? 탄핵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을 구해낸 이 대선을 통해서 구해낸 홍준표 대표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 안 되죠. 예, 그렇습니까?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분이 지금 길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불편하니까 출마하지 말라고 외에는 제 귀엔 들리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에 와서 죽든가 그냥 출마 안 하고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데 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모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구태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미래통합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네. 저기 계속 황교안 대표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제 분란을 좀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홍준표 대표는 훌륭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 정치란 게 때가 있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분이 지금 취한 스탠스라든가 때가 지금 나아갈 때가 아니란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딴 건 아니에요. 예. 네. 짧게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이렇게 3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님은 당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의견 같은가요? 저는 오락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 싫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싫다. 김종인도 좀 놔드리자.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대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좀 질문도 오고 뭐 응원 문자도 오는 것 같습니다. 0525번님 조대원 위원장님 힘내세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응원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힘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대회전 오늘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성애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